네. 미국과 캐나다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데요. 차이점은. 진짜로요? 네, 정말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다. 네, 신기하습니다. 나라도 너무 다르고요. 네, 기본적인 이 국가가 이제 운영되는 방식이 사회주의랑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리고 사회주의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버럴한 편이고 반대쪽으로 미국은 자본주의에 이제 꽂히잖아요. 네. 네, 현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장의 형성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설 병원들을 운영되는 시장이 선진국은 다 있겠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는가. 한마디로 이게 나이가 얼마나 들었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매출했냐 이게 좀 중요한 Mature market.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의 한인 이제 교포 시장이라고 교포 회계만 딱 봐더라도 LA 같은 경우는 3세, 3세, 4세, 5세도 많아요. 근데 밴쿠버들은 이제 3세 정도까지는 있어도 그치. 네, 이민 역사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미국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이제 은행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업까지 이제 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물류를 하다가 점점 더 그렇게 발전하고 전문직들 당연히 많고 네. 되게 머추얼한 시장이고 오래된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느꼈던 점들은 확실히 굉장히 머추얼했고 그만큼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뉴비들한테 프렌들리한 시장이 아니에요. 진입이 좀 어렵고 특히나 또 보험 같은 경우도 너무 다르고 네네. 사보험이 진짜 많은 게 미국이고 맞아.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공공보험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시스템들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두 가지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보험적인 거, 그 다음에 시장에 얼마나 머추얼 됐는가.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캐나다도 점점 이제 머추어 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시장 자체가? 맞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가장 머추얼한 시장은 토론토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토론토에서 시작했다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저랑 되게 비슷하게 저 1년 정도 먼저 졸업한 한인 카이로프랙틱 선배가 계신데 그분은 토론토에서 저보다 이제 1년, 2년 더 먼저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프랙티스 자체가 많이 어려웠다는 얘기 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분은 그래서 커리어를 아예 이제 프랙티스 쪽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 가셨는데 네네. 네, 물론 본인 전공 살려가지고 네. 근데 저는 밴쿠버 들어왔을 때 그때 운이 좋았던 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를 때였어요. 네. 그래서 조금씩 어웨어스가 올라가고 어떨 때 가야 되는지가 좀 알려지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19년도, 20년도쯤이 제 생각에는 피크가 온 것 같아요. 밴쿠버는 많은 분들이 마사지를 어떻게 받는지도 알고 네. 뭐 카이로프랙틱 언제 가는지 피지오 가는지 그 어웨어스가 그때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진입한 시기가 조금 일렀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뭐 테슬라 초기 투자자 같은 느낌으로. 일단 굉장히 오래 버텼던 초반에 물론 초반에 그래서 저는 수익적으로는 좋지 않았어요. 네. 몇 년간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 장점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은 코비드 때 어떠셨어요? 코비드 힘드셨나요? 이게 아까 지난번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점포 중 하나가 저희 코케트남 확장이었어요. 사이즈로 치면 거의 5배, 6배 차이. 맞아, 엄청 커요, 거기. 초반에 가자마자 잘 됐어요. 환자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이제 느낌이 처음으로 이제 멀티 형태의 한인 네. 클리닉이 들어오니까 니드가 막 폭발하는 단계에서 3개월 뒤에 코비드 터졌어요. 타이밍이 제가 그때 아마 가장 멘탈 충격이 제일 크게 왔던 때가 그때였어요. 그때 저는 정말 그때 이제 끝났다 생각했던 거. 맞죠. 올스탑이었으니까. 네, 올스탑이었으니까 다 닫으라고 했고 그때 닫는 문제가 아니라 되게 복합적인 문제였죠. 이 같이 일하는 이 테라피스트들은 어떻게 하고? 돌아올 것인가 네. 저희도 이제 언제 나올 것인가를 몰랐던 상태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운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위기는 기회다는 말을 안 믿거든요. 네. 위기 터지면 그때 멘탈 터지면서 그때 오히려 리스크 없는 친구들이 막 위기는 기회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맞죠. 있는 사람은 다르죠. 네,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위기는 죽음이거든요. 위기는 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단순히 위기가 기회였다는 말을 절대 쓰고 싶지 않고 단순히 위기가 있었지만 운이 좋았던 상황 같이 왔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 토론토, 온타리오 쪽에서는 이제 저희 같은 리헵 서비스를 카이로프랙틱이나 피지오나 RMT 같은 서비스를 그 넌 에센셜로 분류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 분들은 정말 아픈 분들만 갈 수 있게 뜻하게 하는데 밴쿠버에서는 그걸 에센셜로 분류해 준 거예요. 이슈주가 네네. 좀 더 리버럴해서 그렇지. 네.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방문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다들 워크프롬 홈이지 네. 밖에도 못 나가지. 근데 정부 지원금 나오지. 네. 베네핏은 유지가 되지. 네. 그 순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코케트나 써리가 다 외곽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외곽에 원래 다운타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집에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네. 근데 가서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역대급 제일 바빴어요.
진짜 미친 듯이. 대박. 그 많은 분들이 그때 코비드 어떻게 했어 되지 않았어 네. 했는데 저희가 한 달 반 동안 저는 물론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때 개원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때 실도 저희는 없고. 전 개원하자마자 3개월을 맞은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딱 되는 순간 진짜 몰려 들어오는 환자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막혀있던 수요가 팍 터진 거죠. 터져서. 그분들은 다들 이제 직장하였던 분들 네, 네. 힘들었고 했는데 오히려 다운타운에 있는 클리닉들이 많이 힘들었고. 아, 왜냐면 거기 진짜 유동인구가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저희 같이 베드타운들의 네네네. 것들이 잘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 되게 재밌는 상황이 돼버리면서 코비드 때 많은 분들이 다운타운이나 이런 데 있다가 워크홈을 하시려고 다 맞아요. 나왔어요. 외곽으로 이사도 네.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실제로 유입 인구가 늘고 음. 원래 다운타운 나가던 유동 인구가 그때 멈춰 있었던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때 저희는 예약을 못 받을 정도였어요. 2개월 넘게. 대단한데. 네, 그래서 그때 성장을 엄청나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때 다들 이제 오픈되어 있는 이제 클리닉이나 새로 시작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많은 치료사 분들도 그때 저희한테 오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지금 코어 팀들이 다 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완전한 이제 운이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코비드 때 다들 이해 정신업체에 올랐지만 그때 마침 딱 코비드 터지기 몇 개월 전에 보험법이 하나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실 좋은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대형 클리닉에 되게 유리한 보험법이었다고 말씀드릴 텐데 네. 그거 바뀌면서 대형 클리닉으로 갔던 저희 선택이 맞았던 거고, 물론 코비드가 없었다 하더라도 괜찮았을 거예요. 네네네. 그랬지만 터지면서 오히려 좀 되게 특수한 상황이 됐던 게 1년, 2년간 굉장히 많은 수요를 받았죠. 그 덕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랭리 확장을 조금 더 브랜드를 보여주는 쪽으로 갈 수 네, 있었던 네. 거죠. 네. 진짜 위기가 기회가 된 케이스가 많네요. 물론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그다음에 이 동의는 힘들지만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냥 운이 좋았다. 결과적으로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좀 잘 맞물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제가 네, 맞아요. 네. 진짜 위기는 기회가 맞는데 네, 그 단어를 바꿔서 하자면 네. 이제 좀 근데 사실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기회로 만들 수도 있었던 거죠. 네, 제가 그래서 말씀 많이 드려요. 많은 지금 새로 개원하시는 원장님들 계시거든요. 네, 저랑 네. 친한 분도 계시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희 막 잘했던 생각들을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얘기했었어요. 저는 극단적으로 정말 어려웠던 시기가 초반에 3, 4년간은 네. 제가 클리닉에서 벌어가는 수익이 진짜 거의 제로였던 적도 많았고 제가 한 달에 전 뭐 제 월급이 1,000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000불 상태로 2, 3년을 갔으니까 네. 막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버텼냐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때 그래서 그 교육 사업이나 이런 걸요. 아, 다른 사업 엔잡러를 하셨는데. 네, 그거 해가지고 벌어서 와이프 결혼반이 사주고, 네, 결혼식 비용 만들고 이래서 그랬었죠. 네. 대단한데. 그 클리닉 만들 때 처음에 이제 그 개원해서 첫 번째 점프가 썰이 이제 개원이었을 때니까 그때 공사비도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교육 사업 벌어서 아, 거기다 넣구나. 네, 수익은 안 났어요. 클리닉의 수익이 그래도 안 났죠. 어쨌든. 네,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했던 거죠. 네네네네. 대단하다. 그러면 앞으로 에버그릴의 뭐 미션이나 비전이 있으세요? 미션은 이제 사실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 뭐 다른 잘 됐던 것도 있고 안 됐던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안 됐던 것 중 하나가 이번에 최근에 저희가 또 썰이를 예전에 8년 전에 옮겼던 걸 다시 옮겼어요. 이제 제대로 된 좀 로케이션을 가자 해서 이제 좋은 데로 옮기게 됐는데 이거가 저희가 3, 4년 전부터 계획했지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정말 원래는 됐어야 될 것들이 안 되고 어떤 게 안 됐어요? 뭐 랜드로 들어간 계약이 아꼈다거나 뭐 리스 자리가 들어가려고 했던 게 갑자기 다른 데 넘어갔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끝까지 그 리스트럼 조율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가려고 했었던 것이 보니까 알고 봤던 이런 하자가 있었다거나 막 이런 걸 계속 나오면서 3년이 4년이 가는데 네네네.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좀 썰이가 좀 많이 앞에 손가락처럼 남았던 거가 이번 해결이 돼가지고 그거가 제일 컸던 거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올해는 저희는 솔직히 좀 내부적 점검을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나, 뭐 치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어떤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체계화시킬 수 있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먼저 미션이 될 것 같고 뭐 지점을 더 늘리는 것들도 이제 지금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늘릴 것인가를 또 얘기해보고 있는 중이고 네네네. 이제 코키트랑 센터를 만약에 네. 한다 그러면은 뭐 그 이유도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뭐 대표님처럼 한번 왔다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또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근처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저희가 좀 해야 될 이유들을 좀 잘 찾아가지고 지점을 늘려가는 것도 옵션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결정들을 좀 내릴 때 누구랑 좀 많이 의논하는 편이세요? 팀원분들이랑 좀 의논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는 제가 좀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치료사분들도 그렇고 또 메이저님들도 그렇고 저희랑 또 7년, 8년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만의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이제 모르는 것들도 많으니까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들어가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려고 하고는 있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좀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원장님께 이제 네. 여쭤보고 싶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좀 원장님의 이제 개인의 삶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뭐 밴쿠버에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지만 에버그린 같은 경우는 특히 한인분들 사이에서 되게 well-known 된 브랜드 맞아요. 다 아시는 거. 그런 조직의 브랜드를 만든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고 좀 어떤 게 나를 힘들게 했나 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시면서 번아웃을 겪으시는 일이 당연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핸들하셨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힘든 거랑 번아웃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저 힘들었던 것들은 초반에도 한번 있었고 그냥 3년 전에 왔던 거 있었어요. 둘 다 근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의 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저 같이 일하다 보면 좀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 생각하기에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생각보다 상대방이 큰 기대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맞아요. 굉장히 기대를 안 하는 저도 편이에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근데 제가 가졌던 제 기준에서도 굉장히 로우키로 이제 그냥 자율성 드리고 많이 제 생각에 많이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쪽에서 맞죠. 갑자기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진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경험했던 게 초창기였다면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전에는 저도 나름대로 큰 중소규모의 이제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과 같이 일해보고 막 롤 나눠보고 하는 걸 많이 해봤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그런데 어떤 이제 그 스태프분들 측에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식으로 이제 일이 진행되는 경우, 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네. 못하는 상황이 터지는 경우 있을 때, unexpected. 네, 저도 예상하는 범위가 되게 넓은데 그 이상의 이상이야. 네, 그 이상의 항상을 초월하는 것들 터졌을 때였던 것 같고 그게 또 몰아 터지는 경우가 네. 있어요. 막 어쨌든 간 그런 프릭션이 생겼을 때 그게 좀 몰려 들어오면은 사실 이거 처리하는데 다른 거 처리를 맞아요. 못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고 번아웃은 그런 업무들이 막 겹치면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질 때인 맞아요. 것 같아요. 오히려 번아웃이 오는 거는 내가 업무적으로 양이 많을 때가 아니라 그 업무에서 오는 감정을 못 견딜 때인 것 같아요. 네. 아 맞는 말씀. 맞아요. 네. 와, 이거는 내가 진짜 못하겠다. 네. 와, 이거는 내가 이 정도를 감당하면서 할 수는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번아웃인 거라고 보거든요. 번아웃을 최근에 언제 경험하신 것 그때 같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적인 관점이나 네, 뭐 네, 감정적인 게 오고 그 3년 전에 합을 하시면서 이제 일도 많고서 일도 많은 맞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뭐 안 풀리는 거 진짜 안 풀리고 네. 막 이럴 때였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는 방법을 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그때 알겠거든요. 이걸로 해서 완전히 매몰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성향이 막 툭툭 털어버리고 괜찮아라고 네, 하는 하는 것도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 실제로 진짜 괜찮아야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네네. 네, 저는 막 괜찮다고 막 멘탈 관리해가지고 뭐든지 이겨내는 종류 사람이 아니라 네.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가게 맞아. 괜찮아지게 이 업무가 해결이 되고 이게 문제가 없어져야 저는 네, 이게 네. 괜찮다고 느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오히려 이거 번아웃이고 난 이거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든 해결하자라고 했던 거나 대신 또 그때 배웠던 것 중 하나는 해결을 못하는 것들을 잘 분류하자였어요. 예.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저는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저 사업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지금은 건들지 말고 놔둬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구나. 나중에 보자라는 네. 거.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번아웃이 왔을 때는 저는 좀 그러니까 잠깐 여행 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극복했던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조금씩 가지시면서 맞아요. 네, 잠깐 뭐 2박 3일 어디 갔다 온다거나 뭐 토론토를 그때 많이 갔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좀 시너리를 바꿔보는 걸 많이 했던 것 같고. 번아웃이 또 너무 세게 오면 이게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계속 조정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번아웃이랑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번아웃이 뭐 비슷하게 오겠지만 핸들하는 방식이 사실 엄청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달라요. 왜냐면 일단 오너십이 다르니까. 그렇죠. 네. 직장인 분들은 뭐 회사를 그만둬도 되고 또는 휴가를 가도 되고 그럼 네. 해결되는 부분인데 비즈니스 오너분들은 사실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좀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걸린 게 많으니까. 그렇죠.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죠. 버티세요. 저희는 그냥 그때그때 해야 될 것들을 네. 잘 해결되고 나면 그때 거기서 성취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딸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처음에 힘들었어요. 그게 되게 없이. 시간이 비슷하네요. 제인이랑 그래서 확장하면서 하면서 아기 나오고 네. 막 그때가 막 겹쳐서 처음에
그 1년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 뒤로는 오히려 딸이 생기면서 루틴이 생긴 것 같아요. 좀 더. 맞아요. 저는 루틴 없이 일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밤에는 무조건 일하고 아싸지 말고 일하래 해야죠. 예, 무조건. 애 낳으면 달라져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루틴들을 오히려 딸이 잡아준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아 이게 진짜 좀 이렇게 사는 게 이제 인간다운 삶이구나. 맞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은 되게 루틴 없이 맘대로 맞아요. 했던 거였고 얘 때문에 저는 이제 무조건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맞아요. 또 밤에는 내가 이때 자지만 분명히 이 시간은 내가 일을 못하니까 맞아. 무조건 끝내놔야 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이제 평생 루틴을 못 잡았던 사람이 네. 딸 때문에 잡히게 되는 네. 그런 게 좋았던 저도 것 그래요. 같아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밤에 제가 제일 항상 프로덕티브하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였어요. 맞아요. 전 지금 그래요. 그렇죠. 지금 애가 없어서 그래. 근데 애가 생기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걸 할 수 없어. 예, 힘들어지죠. 힘들어지죠. 네. 왜냐면 애는 아침에 일어나니 아이들은 정말 그 사이클에 굉장히 충실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내가 살아남지 못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좋지 않고 네. 제가 또 너무 또 압박을 받고 이런 것들이 또 전달되면 안 되니까 오히려 되게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네, 아이를 낳고는 그 약간 사업적인 마인드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업을 덜 중요시한다 그런 거랑은 다르게 다른 거예요. 뭔가 이 사업 외에도 삶이 있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맞아요.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조금 더 이제 사업이라는 거를 분리해서 보는 네, 관점이 생기는 것 네. 같고, 그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아예 중요시하지 않는다가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더 중요해지죠 오히려. 그럼요. 예, 이 사업이라는 책임져야 거를 되니까. 이걸 더 책임져야 되니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복합적인 게 제 개인적인 변화는 가장 컸던 건 딸이었던 것 같아요. 딸이 생기면서 좀 개인적인 이제 루틴도 잡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에는 좀 그런 멘탈적인 부분도 많이 도움됐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 처리도 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시간이 귀하니까. 시간이 귀하니까. 그리고 또 아이랑도 되게 효율적으로 놀아줘야 돼. 맞아. 네. 얘를 다 빼놔야지 자니까 진짜 재밌게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막 놀 수 있을까? 네, 놀 수 있을까? 막 애가 좋아하는 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를 읽어주면 잘 것 같고 이 노래들은 잘 것인가? 막 이런 거를 막 연구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다음에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요새 사실 헬스케어 비즈니스 트렌드, 저는 웰니스 트렌드가 되게 세게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장하고 네. 시장 자체도 확실히 좀 크고 있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또 웰니스에 대한 뉴스레터들도 굉장히 많이 퍼블리시가 되고, 그리고 약간 웰니스 중에서도 뭔가 좀 하이엔드 웰니스가 더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명품에서 명품 건강 쪽으로 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웰니스에 대한 니즈가 늘어났어요. 네네. 확실한 건. 근데 그것이 웰니스에 대한 이제 어웨니스라는 니즈가 먼저 확립이 되어야 그 다음은 이제 좀 시간이 걸려요. 시장으로 넘어올 때까지. 왜냐면은 시장은 결국은 그 니즈랑 시장의 그 격차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페이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어포더빌리티가 실제 네. 존재하느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전에 몇 년 전에 비해서 코로나 때에 비해서 이 어포더빌리티는 굉장히 슈링크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마켓 전체가 지금 많이 힘들고, 단적인 예로 그 코로나 때였는데 그 당시에 밴쿠버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막 큰 도시들을 봐도 그때 막 정말 많은 필라테스 스튜디오라던가 네. 막 그런 개인 이제 운동 스튜디오가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그 뒤로 최근 들어서는 막 큰 규모로 가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조금씩 이제 큰 브랜드들도 이제 요즘은 뭐 짐을 운영을 안 하는 경우도 생기는 네, 경우가 있고, 또 그런 변화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많은 시장 자체의 어포더빌리티가 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가적인 상황인 거죠. 네. 니들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페이를 할 준비를 안 돼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웰니스 쪽으로 아예 시장을 피봇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라 저는 보고 있고, 네. 사업적으로. 그런데 이것의 준비는 착시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다시 이제 조금 더 이제 호황기라는 것이 찾아온다면,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마 그 시장성으로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 어포더빌리티가 맞아요. 시장의 니즈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덜 퍼진 것 같은데,
저는 몇 년 안에는 이게 좀 더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아마 북미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에 있는 어떤 특정 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네네네. 네, 옛날에는 되게 웰니스 트렌드를 많이 선도했던 곳이 캘리포니아였어요. 네, 특히 네. 남부 캘리포니아가 그런 걸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북부도 나름대로의 그 컬처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쪽도 어포더빌리티가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뭐 미국에서 그러니까 웰니스 베이스로 막 하는 친구들도 막 쉽지 않아요. 음.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붐이 요즘은 조금씩 캘리에서 이제 너무 비싸니까 네. 이동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약간 지금 그런 신호가 오는 쪽 제 생각에는 플로리다. 네, 플로리다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어포더빌리티도 아직까지 부동산 싸요. 스테이시 싸요. 네. 그래서 뉴욕에 있는 부자들이 투자를 이제 거기서 안 하고 내려오시는 분도 많아지고 이제 날씨도 좋고. 날씨 좋고 LA 있는 분들도 원래는 이제 애리조나, 네바다 이렇게 네. 해보다가 결국 거기보다는 이제 플로리다 쪽이 비교적 이제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비슷하면서 그렇죠.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쪽에서 시도가 먼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제 생각에는 아틀란타나 텍사스라던가 이런 쪽도 비교적 사람들이 유입이 많은데 어포더빌리티가 좀 괜찮은 네, 쪽으로 네.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모델이 좀 더 확립이 된다면 에버그린도 그런 쪽으로 좀 어답트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4년 전에 처음 그러니까 사실 기획은 5년 전에 했고 4년 전에 처음 오픈한 랭리 밀로비 클리닉이 네. 정확히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저희가 에버그린 위에 웰리스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그 브랜드를 실제로 저희 공간에 녹인 적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앤리 윌로비에서 네. 저희는 완전 섹션이 웰리스 섹션과 위에 섹션 나눠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제 딱 두 분 다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웰리스 섹션으로 가면 거기는 아예 좀 조금 고급화 돼 필라테스 스튜디오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거기 스킨케어도 있고 인젝션 하면서 주사 네네네. 맞고 하는 게 네네네.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그거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만 그러니까 확실한 이 그런 어포더빌리티 신호로 봤을 땐 제 느낌에는 이거는 굉장히 좀 잘 세팅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였다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도 괜찮았다 생각하고 다 좋았지만 조금 시작이 조금 더 따라만 와준다면 좀 더 활성화 될 것 같다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행이었던 건 그거 너무 크게 안 잡아서 포션 너무 크게 안 잡아서 저희가 아직은 마켓을 좀 볼 수 있는 네, 네. 좀 여유가 있는 것 네, 같고 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되게 멀리 보시네요. 근데 그때 조금 너무 일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 드린 거예요. 예, 시장이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네, 왜냐면은 니들은 많은데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걸로 컨버트 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러면은 마무리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네, 또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서야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와서야. 저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업 초창기 때 클리닉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제 정체성을 조금 사업가로 두고 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은 저를 좀 더 이제 의료 계통의 분으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사업가일 수 있는 그런 단체도 많이 찾아나갈 것 같고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제 사업에 대한 얘기를 어디 가서 막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사실은 그냥 또 사업적인 얘기를 했을 때 또 그만큼 어떤 분들은 어떻게 들으실까 싶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작년부터 제가 마음 먹었던 것 중 하나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자였어요. 네.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인사이트도 있고 또 이게 공유돼서 좀 도움되실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좀 그런 사업가로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영상 보시고 청취자분들 중에서 헬스케어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언더독이라고 말씀하시고 되게 긴 기간 동안 언더독으로 사시면서 많은 걸 이루셨는데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마디 조언이 있으실까요?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막 이제 대학 졸업하고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되신 분들한테. 물론 이제 텍스케어라는 이제 인더스트리가 너무 다양하니까요, 그죠? 이제 그리고 공공기관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제안해서 또 사설적으로 저희가 네. 프라이빗 프랙티스 나오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분명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생각을 하는 만큼 옵션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저는 약간 제가 잘 모르고 선택을 했던 것 때문에 이제 개원가로 좀 몰린 케이스라면 물론 그것이 저는 굉장히 장점이었다 생각하면서도 있지만 또 단점도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따라서 좀 유연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옵션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보이면 몇 개월 기다리면 나오거든요. 또 그런 이제 웨이런스의 어프로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이. 특히 이제 졸업을 하는 친구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몇 년간을 보신다면은 지금이 굉장히 많은 뭐 정책적 변화도 있고 뭐 지정학적 변화도 있고 그것이 저희 라이센스 홀더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잘 관찰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헬스케어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프라이빗 헬스케어 있는 분들 중에도 재능 있는 분이 진짜 많잖아요. 다양한 재능, 다양한 관심사.
옛날에는 저희 직종이 특히나 내가 하는 전문 직종에 구도자처럼 집중해주기를 바라는 거였던 것 같다면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춤추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보여드리잖아요. 네, 그런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질 시대니까 본인의 다양성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큰 에셋이거든요. 네, 네. 그걸 잘 쓰시길 바란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까지 다양성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좀 그걸 일부러 감췄다면 이제 작년부터 좀 올해 알려드리려고 하고 많이 있거든요.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뭐 시작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하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본인 자체로도 더 많은 성장이 있고 네. 또 본인도 더 폭넓어지는 결과를 얻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당장 안 되고 지난달에 당장 안 됐다고 해서 이게 계속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커리어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이게 마라톤인데 막 한두 달, 6개월 좀 안 된다고 해서 물론 이제 재정비를 하고 리이베리에이션 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너무 나는 뭐 망했어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좋은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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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공하신 분 너무 잘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